네, 안녕하세요. 다원교육에서 화학 강의하는 서진이라고 합니다. 어, 일단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화학을 선택하지 않은 친구들이 더 많을 거예요. 지금 화학이 인기가 꼴찌입니다. 아, 드디어 물리를 제치고 드디어 꼴찌를 차지해서요. 우리 아이들도요. 내신 화학을 선택하고 있지만 전 어차피 수능 안 볼 건데요. 이런 친구들. 전 어차피 이번 학기만 하고 말 건데요.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요. 저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화학을 하라고 강요하기가 조금 뭐해요. 네, 이 판이 고1대로 고였습니다. 예, 고1대로 고여서 아이들이 막 그렇게 처음 하는 아이들이 성적을 드라마틱하게 올리고 이러기가 사실 쉽지 않은 시험이에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화학이라는 과목은요. 딱 성적을 올려놓는 순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얘기하죠. 언제 올리는데요? 도대체 그 성적은 언제 오르나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화학이라는 과목은요. 제가 정말 감히 말씀드리는데 제가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거의 안 했습니다. 거의 안 했는데요. 한 3월인가 4월 때 1등급을 찍은 이후로요. 화학 공부를 계속하지 않았는데 계속 1등급이 나왔습니다. 이게 제 자랑이 아니라요. 정말 다른 과목은 바닥이었습니다. 근데 화학은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화학은 일정 수준 올려놓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들의 목적이 되게 분명합니다. 제가 이 화학 설명회를 드리는 이유는요. 딱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수능으로 화학을 챙겨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직 포기하지 않은 우리 희망의 씨앗들. 그 씨앗들은 굉장히 화학을 열심히 챙겨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두 번째, 나는 어차피 글렀어. 나는 이미 사탐이야 라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요새 3대 런이 있잖아요. 사탐런, 뭐 윤사런, 또 뭐가 있었죠? 뭐 화장런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사탐으로 이미 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지금 당장 사탐을 공부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누누이 얘기하는 건데요. 얘야, 내 수업을 안 들어도 괜찮다. 그런데 꼭 다른 수업 혹은 다른 멘토라도 붙여라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아이들 지금 저 사탐으로 갈 건데요. 저는 생진데요. 라고 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과연 그만큼 하냐는 거죠. 안 하더라고요. 그만큼 놉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 난 이제 사탐을 시작해야겠어 라고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걸 위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 습관을 버리면 안 돼요. 이 공부 양이 줄어드는 순간 고등학교 3학년 때 늘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아이들은 얘기하죠. 나 지금 조금 있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열심히 할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 그 공부 습관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 수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모든 것을 끝내는 수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화학 전공자고요. 당연히 오류 없이 꼼꼼하게 개념 설명을 합니다. 저희 중간고사 반에서도요. 어떤 아이가 왔습니다. 근데 정말 이 아이는 수업을 들을 아이가 아니에요. 이미 화학을 5번 넘게 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기출문제만 3번 넘게 풀었대요. 다 돌렸대요. 자기는 이미 풀 문제가 없대요. 근데 성적이 100점이 아니에요. 저희 퀴즈도 항상 2문제씩 틀려요. 그래서 이 아이는 거기에 딜레마가 있었죠. 근데 수업을 들을 정도의 난이도가 아닌데 왜 듣지? 내가 물어봤습니다. 얘야 너는 왜 내 수업을 듣니 도대체?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은 개념이 누구보다 꼼꼼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개념을 많이 돌린 친구도 이거 처음 듣는 개념인데 이거 놓쳤다 라고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한 개념 설명과 함께 외워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물리화학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신감에 쩔어 있어요. 나는 이해를 잘해요. 뭐 이런 아이들. 정말 이과인 친구들이 항상 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해는 잘하는데 암기는 못해요. 우리 아이들 레퍼토리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하죠. 그거는 공부를 안 하는 거야 라고요. 왜냐면 제가 어릴 때 달고 살았던 말이에요. 나는 이해를 잘하는데 암기를 못하겠어. 난 사회가 싫어.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가 화학의 모든 원자량을 암기하고 있고요. 모든 분자량을 암기하고 있고요. 주기율표 118조까지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화학이 기본적으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인데 아이들은 이해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그럼 맨날 계산하고 풀고 맨날 뭐 개념 유도해서 풀고 시간 부족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딱 외워야 될 것들은 꼼꼼하게 암기를 시킵니다. 수업 시간 내에 모든 걸 다요. 그 상태에서 문제풀이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 과제도 잘 안 해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나 2학기 다가가면요. 아이들 난 내신 안 할 건데 뭐 이래서 과제를 놓습니다. 과제량을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많이 주면 안 돼요. 더 놓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딱 과제를 딱 50문제씩 줍니다. 그마저도 잘 안 해올 때가 있어요. 그럼 데일리로 관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공부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과제 피드백을 개별적으로 다 하면서 심화 문제풀이를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내신까지 꼼꼼히 챙길 수 있게 수업 시간 안에 모든 걸 끝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한눈에 들어오는 판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이번 강좌가요. 딱 4단원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2학기 때 들어가는 건 딱 3단원, 4단원, 2단원인데 3단원은요. 보시다시피 이게 딱 반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 내에 딱 한 해 필기를 했는데요. 딱 판서한 게 요게 3단원의 전체 중에 반입니다.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3단원은 꼼꼼하게 정리를 하면 충분히 내신 때 대비가 되는 부분이어서 꼼꼼하게 판서를 하고 아이들 딱 정리를 하는 순간 끝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4단원을 좀 꼼꼼히 보는 게 여름방학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높은 참여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아이들과 케미가 좋습니다. MBTI적으로요. 외향적인 친구들과 있고 내향적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전 나중에 알았습니다. 내향적인 친구들은 굉장히 소소한 취미가 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분명히 대문자 아이다. 그런데 너는 찔벅찔벅 말을 거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냐? 아니면 말을 안 걸었으면 좋겠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친해진 다음 물어봤죠. 근데 아이가 속마음을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자기한테 말을 걸어줬으면 좋겠대요. 저는 그 아이가 저한테 벽을 친다고 생각했거든요. 맨날 말 걸도 과제했니? 네. 이거 모르겠니? 괜찮은데요. 근데 별표 대따만하게 쳐져 있어요. 그래서 몇 번 다가가고 나서 알았습니다. 아, 이 아이가 관심을 원하는구나. 그리고 그 아이들 소소한 취미가 있습니다. 이들이 항상 수업 시간 내내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되게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합니다. 그것을 관망하는 것을 좋아해요. 뭐 이렇게 웃고 있어요. 도대체 쟤는 뭐가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대답도 안 하거든요. 근데 되게 즐겁대요. 뭐가 즐겁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래요. 아이들이 굉장히 소소한 취미입니다. 그래서 이와 아이와 같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외향적인 친구들 수업 시간 내내 대답을 하고요. 내내 저와 소통하고요. 내내 과제 피드백을 하고요. 모르는 걸 되게 적극적으로 질문합니다. 그렇지 않은 내향적인 아이 같은 경우에 제가 직접 다가갑니다. 알겠어? 좀 괜찮아요. 뭐 이래요. 너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어? 사실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는 거야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갑자기 표정이 밝아져요. 아, 이 사람이 내가 모르는 걸 아는구나 라고요. 그래서 학생들 참여율이 굉장히 높은 수업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꼼꼼히 클리닉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개념과 문풀의 유기적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화학이 굉장히 괴리가 큰 과목입니다. 화학은요, 개념을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암기를 했다고 해서라도 문제가 절대 풀리지 않는 과목이에요. 아이들이 화학을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선생님, 저 분명히 네가 암기하는 거 다 암기했어요? 근데 왜 문제가 안 풀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학 같은 경우는요. A라는 개념을 봤을 때요. A-1, A-2, A-3으로 되게 다양한 말들로 나와요. 되게 다 말을 바꿔서 나와요. 다 똑같은 말인데 근데 아이들은 그게 똑같은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주면서 얘야 이게 우리가 배운 A라는 개념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때서야 아이들 자세가 바뀝니다. 저희 수업 같은 경우는요. 모든 심화 수업도요. 항상 기본부터 나갑니다. 기본을 심화 수업 같은 경우는 짧게만 나가고요. 기본 수업은 기본 굉장히 길게 나가겠죠. 근데 심화 수업을 나갈 때 아이들 자세가요. 대부분 심화 수업 같은 경우는요. 화학을 한 3-4번 돌리고 왔습니다. 그럼 아이들 자세가 굉장히 거만해요. 해봐 어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나 다 아는 개념이야 라고 수업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한 2주차 3주차 되면 자세가 바뀌어요. 문제풀이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 되게 개념을 쉽게만 가르치는 사람인데 어머 이렇게 문풀이 적용이 되네 라고요. 저는요 자사고 수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잘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이 봐왔어요. 그런 아이들이 특히나 일반고 아이들과 섞여 들어오면 그 자세가 굉장히 거만해집니다. 나는 자사고야 이렇게요. 그러다가 아이들 자세가 바뀌는 게 딱 3주차 시점이에요. 그러고도 제가 항상 1주차 끝나고 어머니라고 상담을 드릴 때도 말씀드립니다. 아이가 수업을 너무 쉽게 느껴요 라고 하는 어머니들한테 어머니 한 주만 더 기다려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풀이가 들어가면 아이들 태도가 바뀝니다. 저희 4단원 수업 같은 경우는 딱 문제풀이 50%가 다 차지하고 있으면서 아이들이 이 개념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를 완벽하게 느낄 수 있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자료 같은 경우는요. 교재, 과제, 퀴즈 그리고 관리까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교재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다 집필한 교재이겠고요. 내용 자체도 굉장히 꼼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학년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과제 혹은 교재를 꼼꼼하게 읽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밑줄 쳐놨습니다. 대신 중요한 부분을 표시해놨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남고 수업을 하다 느꼈습니다. 얘들아 이거 중요하다. 알겠대요. 중요하다고 알겠다고 뭐 이래요. 밑줄 쳐 이래야 밑줄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밑줄을 쳐놨습니다. 대신에 중요한 부분은 빈칸을 뚫어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필기를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용어 정리집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용어 정리를 모를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모르는 용어가 있다면 백과사전처럼 찾아볼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교과서 필기본인데요. 우리 지금 내신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다 다릅니다. 연합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9종의 교과서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알아둬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학교마다 나오는 지역적인 개념들 다 정리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있고요. 한 장 정리 번호가 암기 카드입니다. 특히나 4단원 말고 3단원 같은 경우에는요. 암기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분자 구조를 제대로 외우고 있는지 그게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지라를 걸 물어보는 게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딸랑딸랑 들고 다니면서 외울 수 있는 암기 카드를 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00% 수작업입니다. 제가 직접 자르고요. 집에 작두가 있습니다. 자르고요. 구멍 뚫고 해서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립니다. 선생님 이건 언제 나와요? 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과제 같은 경우는 3단계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특강 같은 경우는 과제 1단계에서는 OX 그리고 빈칸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들 제공하고 있겠고요. 두 번째 이제 내신 기출들입니다. 그래서 강남권뿐만 아니라 우리 자사고들 기출들까지 다 넣어놓고 있어서 심화 문제까지 다룰 수 있겠고요. 3단계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모의 기출에다 EBS를 넣어놓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강남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트렌드가 다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EBS 수능 특강을 너무나도 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수능 완성 나왔잖아요. 그럼 2학기는 수능 완성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그것들까지 꼭 봐주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소하게 말씀드리자면 저게 저희 과제 표지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과제 표지를 똑같이 나눠주면서 그냥 1주차 이렇게 작게 적어놨는데 우리 아이들 1주차, 2주차, 3주차를 구분하기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대문짝에 1 뭐 이렇게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써놓더라고요. 저게 1주차란 표지입니다. 2주차가 되면 저 플라스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2주차 하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걸 꼼꼼하게 다 체크하면서 빠르게 뽑아볼 수 있게끔 제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3랩 챌린지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 교재 다 풀고 교재 다 읽고 과제 다 풀고 하면요. 종강할 때쯤 제가 과제를 그만큼 또 줄 거예요. 그래서 종강하고 나서도 너네가 만약에 내신을 챙기기 힘들다면 이 문제라도 풀어보면서 내신을 대비해 라는 용의 과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퀴즈 같은 경우는 누적 범위 확인 퀴즈입니다. 아이들이 점점 성적이 낮아지는 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굉장히 오답률이 높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딱 10문제만 제공이 되고 되게 간단하게 물어보는 문제인데 평균이 한 7, 80점밖에 안 나와요. 그만큼 아이들이 개념과 이 문제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건 제가 직접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게든 베낄 수가 없겠고요. 분명히 공부를 해야만 맞출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목적이 시험 성적이 잘 나오는 게 학원을 다니는 목적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굉장히 꼼꼼하게 시간을 재고 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 다음이 타임어택 테스트라고 해서요. 우리 아이들 중에 시험 시간이 굉장히 짧은 학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경기여고. 시험 문제는 어려운데 40분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그럼 아이들 촉박합니다. 그래서 클리닉에서 매 정시마다 시간을 재고 문제풀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시간을 두고 문제를 빠르게 푸는 연습을 매 정시마다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딱 공부 습관을 기르고 나 이거를 빠르게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하고 제가 개별 첨삭이 들어갑니다. 얘야 너 여기서의 풀이는 불필요하다. 여기서 풀이가 잘못 들어갔다. 여기서 실수를 했다. 라고 찝어주면서 아이들이 나 여기서 좀 고쳐봐야겠다 라고 느끼는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오늘 목요일이죠. 월, 화, 수 내내 클리닉을 했거든요. 계속 아이들 돌렸습니다. 돌리고 하면서 아이들이 점점 성적이 좋아집니다. 그렇게 빠르게 문제 푸는 연습이 화학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까지 만약에 정리를 한다면 충분히 성적이 잘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리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클리닉 타임어택 테스트가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 다양한 수단인데요. 사실 제가 지금 여기 눈에 익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설명회 지금 한 몇 번째 보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요. 아이들과 되게 다양한 수단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화, 문자, 카톡 다 가능합니다.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 여전히 카톡을 잘 읽지 않습니다. 왜 안 읽음이 그렇게 많을까요? 항상 안 읽음이 387개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핸드폰은 항상 붙잡고 있는데 전화를 걸면 전화를 절대 받지 않죠. 항상 거절입니다. 처음에 저는 차단당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방해금지 모드라는 게 걸려 있는 거 아세요? 한 번 더 걸면 받습니다. 그게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핸드폰 자체에서 거르는 거거든요. 전 항상 전화를 2번씩 겁니다. 전화 걸면 거절입니다. 다시 걸면 받아요.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근데 카톡은 언제나 안 읽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DM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인스타를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인스타의 가장 큰 장점은 현재 활동 중이 뜹니다. 아이가 지금 인스타를 보고 있다는 게 뜹니다. 그럼 그때 DM이 들어갑니다. 너 왜 인스타는 들어가 있는데 내 톡은 안 읽니? 하면 아들이 갑자기 막 이래요. 그럼 이제 과제는 하고 있니?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까지 피드백이 들어가고 있겠고요. 단톡방에 이제 복습 영상이나 당연히 스케줄 관리 올라가겠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딱 판서를 하면 깔끔합니다. 우리 아이들 딱 깔끔한 판서를 보자마자 하는 행동은 절대 필기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을 쓱 들어요. 차근차근 사진을 찍습니다. 언젠간 베끼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럼 전 얘기합니다. 사진 찍지 말아라. 이건 내가 올려줄게. 너는 지금 필기를 하렴. 이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필기를 다 열심히 하고 그거를 만약에 핸드폰을 보고 싶다면 제가 단톡방에 다 꾸준히 올려놓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험 직전에 밤샘 줌 스터디라고 하는데 연합반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연합반 같은 경우에 저는 시험 전날에 매번 밤을 샙니다. 그래서 시험 전날 밤 8시부터요. 아침 10시까지 항상 아침 8시죠. 아침 8시까지 항상 밤을 새서 줌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면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들어와서 다 암기하고 나가고 다 물어볼 거 물어보고 나가라라고 합니다. 그 암기 클리닉을 강장 이용을 잘하는 친구의 쩍 밤샘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희 학교 프린트 이거인데요. 전 이미 알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암기 시험 좀 봐주세요 이래요. 그럼 다른 아이들 다 이미 마이크가 꺼져 있잖아요. 그럼 지 혼자 암기 시험을 봐요. 그럼 다른 아이들이 점점 볼륨을 이렇게 내리죠. 그래서 그 아이는 암기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서 학교 프린트에 있는 내용을 밤에 저랑 티키타카 하면서 딱 질문하고 이거 틀렸다 그러면 아 뭐지? 다시 외우고 아 뭐지? 다시 외우고 그러다가 딱 암기가 끝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공부하는 거 좀 지켜봐 주세요 이래요. 자면 깨워주세요 이래요. 그럼 새벽 4시까지 잠을 깨우다가 이제 좀 자렴하고 재우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밤새 클리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화학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자면 아이가 2학기 배울 건 딱 요 정도입니다. 2학기 배울 게 딱 요거밖에 안 남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3단원이 중간고사 범위일 거고요. 요 4단원이 기말고사 범위일 거예요. 근데 3단원은 거기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요. 되게 쉽습니다. 그 성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구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조금 느끼시는 게 이 분자의 구조입니다. 루이스 구조식을 그릴 수 있는지 분자의 구조를 판별할 수 있는지인데 요거는 어렵다기보단 정확하게 정리만 하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돼서 꼼꼼하게 정리하면 중간고사는 끝날 거예요. 기말고사가 좀 어려울 건데요. 기말고사 이제 중화반응하고 중화반응하고 산화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되게 어렵고요. 특히나 고난도로 출제하는 중동고 같은 경우 있잖아요. 남고들 중에서 더 시험이 어렵다고 나오는 학교들은 요 산화반 반응 중에서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금속의 반응성을 1호년도보다 훨씬 전 교육과정 문제들을 갖고 옵니다. 그 문제가 이제 화학이 인기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 어머 킬러가 3문제가 말이 안 돼 하면서 2문제로 줄였거든요. 그 없어진 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너무 어려서 빠졌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2학년 대신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산화원을 좀 어렵게 봐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화반응은 클리셰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너무 복잡합니다. 근데 학교마다 좀 달라요. 학교의 기출문제를 봐야 되는데 이거의 무게를 굉장히 많이 두는 학교가 있고 어차피 산화원은 어려운데 뭐 하면서 중화반응에 힘을 빼는 학교가 있어요. 그건 학교마다 봐야 되는데 이 힘을 뺀다라는 건요. 우리가 이가산염기라고 해서 H2가 나오는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죠? HCl 있고 H2CO3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2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가산염기 반응이 나오냐 안 나오냐로 또 되게 난이도가 갈립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중화반응에 힘을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냐는 학교를 좀 잘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수업 같은 경우 딱 이 4단원만 볼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4단원이라 3단원까지는 굳이 여름방학에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4단원을 꼼꼼히 보기 위해선 1주차부터 4주차까지 다 전범위를 진행할 건데요. 동적 평형부터 해서 물의 자동화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 pH를 어떻게 보는지 조금 가볍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워밍업을 한 상태에서 중화반응을 들어갑니다. 그럼 중화반응은 제가 굉장히 쇼커풀이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어떻게 빨리 풀 수 있는지 어떻게 가볍게 풀 수 있는지 어떻게 재밌게 풀 수 있는지를 쇼컷을 다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화반응 문제를 굉장히 잘 풀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알려주면서 심화 문제풀이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엮어서 산화원 개념을 들어가면서 산화원 심화 문제까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개념 배우고 문제풀이하고 개념 배우고 문제풀이하고 하면서 딱 4단원을 완벽하게 대비하면 확실히 2학기 때 들어갈 때 나 화학 좀 하겠는데? 라는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그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물론 내신을 포기한 친구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딱 공부 습관을 가져간다라고 생각하고 나 그래도 2학기까지는 공부를 하면서 3학년 때 정시를 준비해도 늦지 않으니 그때도 우리가 공부량을 늘려놓는 게 중요하니까 그걸 대비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카카오톡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